네, 샬롬 반갑습니다. 줄리의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부터는요, 물리 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리 파트는 다른 것보다 이제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어떤 물체들이라든지 또 그 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힘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왜냐면 물리 파트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또 들어봤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물리는 거의 대부분 개념 위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그 표를 보고 분석해서 계산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긴 한데 그 몇 가지 것들은 조금만 우리가 알게 되면은 공식을 알고 또 그 공식에 대해서 10번만 풀어보면 돼요, 여러분. 10번만 풀어보면 어떻게 푸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검정고시가 정확하게 요구하는 바는 한 6문제에서 8문제 사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힘에 대하여서 보도록 할 거고요. 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총 4가지를 오늘은 살펴보고 또 그 다음 시간을 이용해서 또 다른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힘이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고요. 사실 물리 파트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정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힘 하면 물체의 동그라미 할게요.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원인이다 이랬어요. 물체의 모양이 변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물컹물컹한 어떤 젤리가 있어요. 근데 젤리를 꾹 눌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모양이 찌그러지죠? 그런 것을 모양이 변했다. 왜요? 힘을 줬으니까. 그쵸? 또는 이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한다 이랬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이 젤리가 가만히 있었는데 여러분이 그걸 가지러 어디론가 가게 돼요. 그럼 얘는 가만히 있다가 그쵸? 고정된 상태였는데 그쵸? 이동이라고 해서 운동의 상태가 변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힘이 된답니다. 자, 이러한 힘의 효과로 무엇이 되냐면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달라진다. 이것이 바로 효과죠. 자, 그래서 모양의 변화, 유리컵이 깨질 때, 차를 반죽할 때 이것도 다 힘이 들어간 거라는 거죠. 운동 상태의 변화, 공이 굴러갈 때,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질 때 이런 것도 운동 상태 변화 있다.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하는 것, 축구공을 발로 세게 찰 때 축구공이 약간 그쵸 휘어지면서 또 고무풍선을 손으로 세게 칠 때 이런 것도 모양도 변하면서 운동 상태도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을 보면 힘의 단위를 우리가 뉴턴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고 했는데 알아만 두세요. 일단은 자, 힘의 단위는 뭐다? 뉴턴. 예를 들어서 우리 무게의 단위는 뭐죠? 뭐 킬로그램이라든지 그램이라든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힘의 단위는 바로 뉴턴이다 이런 것이고요. 자, 마지막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이거는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는데 힘을 표시할 때 힘의 세 가지 요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가 됩니까? 힘의 크기, 힘의 방향, 힘의 작용점인데 자, 크기는 무엇으로 나타내냐면 이렇게 길이로 나타내요. 힘이 더 셀수록 그쵸? 힘이 더 셀수록 자, 예를 들어서 얘랑 똑같은데 힘이 더 세면 이게 길이가 더 길어지는 거죠. 자, 힘의 방향, 화살표의 방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작용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에서 똑같이 시작했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크기, 방향, 작용점 외워봅시다. 시작. 크기, 방향, 작용점. 자, 이러한 힘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몇 가지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중력입니다. 중력. 자, 외워야 돼. 이거는 자,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 그래요? 중력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지구가 그쵸? 자,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겨요.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뭐 어떤 물체가 있다는 거죠. 이 물체를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 그렇죠? 이게 바로 중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가겠어요? 그렇죠.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힘의 크기라고 했는데요. 자, 힘의 크기는요,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그쵸?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라고 해서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지만 물체의 고유한 양이다. 밑에 있는 표에 보면. 그쵸? 그래서 우리가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말은 만약에 물체의 질량이 1kg이었어요. 그랬는데 뭐 예를 들어 1N이 됐다. 그러면 얘가 10kg이면 얘는 10N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가 커지게 되면 얘도 커지게 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비례관계, 여러분 수학에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중력도 마찬가지예요. 물체의 질량이 커지게 되면 바로 힘의 크기도 커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현상들 무엇이 있습니까?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 그쵸?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힘이라는 게 있다는 것, 지구 방향으로 힘이 있다라고 한 걸 생각해낸 사람이 뉴턴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뉴턴인데, 자, 그 다음 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현상, 낙하하는 물체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썰매 탈 때 보면은 처음에는 아닌데 마지막에 갈 때 더 빨라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도 바로 이제 중력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또 살펴볼 게 바로 이 부분인데 무게와 질량에 관한 이제 표 부분이에요. 여기는 2개 해놓고요. 이거는 홈워크 쓰고 외우기 입니다. 자, 우리 무게라는 것과 질량이라는 것, 그럼 둘이 비슷한 말인데 무엇이 다를까?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무게는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라는 거고요. 질량은 고유한 거예요. 자, 고유한 거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하지 않아요. 자, 변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무게 같은 경우에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냐면 측정 장소에 따라 달라져요. 변하는 거죠. 근데 얘는 관계가 없어요. 일정해요.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무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측정을 할 때는 용수철 저울이나 안전뱅이 저울을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 윗접시 저울하고 양팔 저울 사용한다고 했어요. 용수철 저울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천장에다가 용수철을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달아서 이제 어떤 물체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무거울수록, 그쵸? 중력이 작용할수록 바닥이 있으면, 그쵸? 무거울수록 이 용솔이 늘어나겠죠. 그쵸?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중력하고 관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질량은 무엇으로 측정을 하냐면 윗접시 저울은 이렇게 이제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겨서 어떤 물체를 올려놓고 거기에 따른 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본 적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나 이런 데들 추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뭐 예를 들어서 1g짜리 뭐 0.5g짜리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얘네들도 만약에 중력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얘가 얼만큼 되는지가 장소에 따라서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무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단위가 그래서 중력, 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얘는 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관계없이 일정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은 이제 단위가 뉴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야? 지구나 달이나 똑같아. 얘는 근데 어때요? 지구하고 달하고 해서 변해요. 왜냐면 중력이 지구하고 달에서 달의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달에서 막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막 뛰어가지고 막 뒷바퀴 돌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중력이 약하기 때문이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탄성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이거 기출문제 나왔어요. 자, 탄성력 정의를 외워야 된다는 거야. 자, 변형된 물체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 여러분 고무줄 딱 생각하면 돼요. 자, 그쵸? 고무줄 어때요? 쭉 늘어 당겼는데, 그쵸? 이 당기는 힘, 이게 이제 얘가 이제 당겼는데, 얘는 당기는 힘은 그러면 이쪽으로 당겨지겠죠. 그쵸? 그랬는데 탄성력은 어느 쪽으로 이제 되돌아가려고 하겠어요? 이렇게 되돌아가려고 하겠죠. 여기가 탄성력이겠죠. 근데 여기선 또 달라요. 얘는 지금 뭐 했냐면 눌렀어요. 그러면
원래라고 하는 상태가 나는 용수철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탄성력이 어느 쪽으로 작용을 하겠어요? 탄성력은 오른쪽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원래 상태가 뭐인가 이걸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탄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 그래서 이걸 탄성력이라고 하는데 그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탄성력의 크기가 곧 힘의 크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물체를 변형시키는 힘과 반대 방향이다. 별표 2개. 반대 방향으로 항상 작용을 합니다. 자, 원래 길이가 이렇기 때문에 자, 늘어난 길이가 이렇게예요. 그러면은 힘을 이쪽으로 잠겼죠. 그러면 얘는 원래 어떻게 되고 싶어 하겠어요? 그쵸, 위로 가고 싶어 하겠죠. 탄성력이. 힘은 여기로 다 가 있지만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는 위쪽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탄성력은 반대다. 탄성력을 이용한 운동건기, 활쏘기라든지 농구, 배구, 당구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이렇게 되죠. 자, 용철을 이용해서 무게 측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추의 무게가 2배, 3배 되면 용철 길이도 2배, 3배가 된다. 그래서 추의 무게에 비례한다. 별표 하나 해주시고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마찰력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정의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정의를 딱 내리고 이게 무슨 힘이냐 이렇게 했는데 물체의 접촉력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 방해하는 힘 하면 뭐예요? 마찰. 방해하는 힘 하면 뭐예요? 마찰. 다시 방해하는 힘 하면 뭐예요? 마찰이다. 그래서 물체가 운동하거나 운동하려고 하는 방향과 반대다 이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그쵸? 나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마찰력은 뒤에서 끌어당기는 힘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찰력이 클수록 그럼 운동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방해가 크니까 맞아, 잘 나갈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마찰력을 이제 크게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동차 타이어 체인을 붙여줘요. 그러면은 눈이 올 때 보통 스노우 체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바퀴가 있다. 그러면은 자동차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어떤 체인 같이 생긴 거를 이렇게 해줘요. 미안해요. 저희 그림을 용서해 주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체인 같이 생긴 거를 그렇게 이렇게 세로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세로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걸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눈이 있어서 미끄러워도 이것들이 걸어주기 때문에 급하게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등산화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바닥이 굉장히 거칠죠. 자, 바닥이 거치는 거 왜요? 산에서도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걸어주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찰력을 작게 하는 경우는 어때요? 미끄럼틀이나 스케이트나 스키. 자, 스케이트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스케이트나 스키 보면은 이제 바닥이 어때요? 굉장히 미끄럽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겼잖아요. 그래서 밑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굉장히 평평하죠. 이렇게 해야 마찰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찰력을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없어지니까 힘의 방향으로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찰력 같은 경우에는 물체의 무게가 어떠할수록 무거울수록 마찰력의 크기가 큽니다. 그러니까 무거울수록 앞으로 잘 안 나가죠. 그리고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 크기가 크고 접촉면의 면적과는 관계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밑줄 쳐주세요.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 크기가 크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도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마찰력이보다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 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부력이라는 게 있어요. 부력이라고 하는 건 액체나 기체가 물체를 어떻게 한다고 해요?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다. 위로 밀어 올리는 힘. 자, 그래서 나무를 이제 집어넣는데 그쵸? 집어넣었지만 얘가 위에 둥둥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에 둥둥 뜨지 이렇게 가라앉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가라앉은 것과 가라앉지 않은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자, 가라앉은 거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라앉은 거는 이걸 밀어 올리는 힘이 어떻다? 밀어 올리는 힘이 얘는 얘고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 가라앉은 거는 어때요? 부력의 크기가 얘가 아래로 가려고 하는 건 무슨 힘이겠어요? 아래로 가려고 하는 건 중력이겠죠. 이거는 부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라앉았다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중력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중력이 더 크다. 근데 얘는 부력하고 그 다음에 중력이 있는데 중력의 힘이 그쵸 하나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력에 의해서 뜨게 되는 거죠. 부력이 더 크게 된 거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쉽죠? 근데 문제는 더 쉬워요. 우리 같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17년 1회 기출입니다. 너무 쉽죠? 정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해당하는 힘이 무엇이냐? 자, 접촉면에서 물체를 방해한다. 그리고 접촉면이 거칠수록 접촉과 관련된 거, 그리고 운동을 방해한다. 무엇이죠? 그쵸? 바로 2번 마찰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또 힘이 어떤 힘이냐 정의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물체가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 모양이 변했는데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고무줄 나왔습니다. 활 나왔습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탄성력이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너무너무 쉽죠. 너무너무 쉽고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용어 정리를 해가면서 이 시간에는 많은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